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요즘에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거의 이미 왔다고 보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더 단기간에 더 많이 사라졌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슈화 되니까 정부가 억지로 막았는데 부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금융위기 크게 터지면 어디서 많이 터져요? 우리나라도 진짜 금융위기다 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서 터졌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꽤나 세게 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돼요. 그때 미국에서 이번에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딱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가 안 잡혀도 금리를 내린다고 하죠, 파월이. 그 이유는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악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2% 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러면서 물가 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해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식어가는 징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양면의 위험성, 이런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버틴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 보면 이미 작살나고 있고. 이게 문제는 최근에 트럼프도 이야기를 했죠.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지 마라. IMF도 이야기했죠. 올해 말까지 기다리고 세금도 더 올려라. 금리 인하 빨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갑자기 그 매파였던 파월이, 볼커 때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야기를 듣던 파월이 지금 갑자기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소리예요.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갑자기 굉장히 빠른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3%대를 유지를 하다가 작년 중순부터 조금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다가 쭉쭉 올라가고 있다, 갑자기. 올해 들어오면서. 그래서 실업률이 4%를 넘어갔죠. 근데 금융위기 때를 보면요, 여기도 이때는 한 4%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금융위기 터지면서 쭉쭉 올라갔었죠. 물론 금융위기 터지면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지금도 사실 금리 인하만 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줄어들 수 있느냐? 결국에는 고용이 높았던 이유는 미국에서 소비가 강세가 됐던 건데 지금 소비가 강세가 안 되고 있죠. 왜 소비가 강세가 되고 있지 못할까요? 단순히 금리 때문에? 금리 문제도 있지만 아직 물가 문제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데 지금 미국 경제를 한동안 살렸던 그 소비는 무슨 소비였어요? 저축을 안 하고 무리하게 소비를 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금이 고갈이 됐다고 보는 거죠, 가계에서도. 그런 시기라서 지금 금리라도 내려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게 가속화되면은 금융위기가 크게 터지는 거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 초창기랑 비슷한 추세다. 여기서 금리나 기대감이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나온 지는 꽤 됐죠. 그걸로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 차이인데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이자 지급액, 이게 미국의 이자 지급액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죠. 뭘 토대로 돈을 풀겠어요? 갑자기 미국이 돈 찍어낸다고 해서 짜잔 돈 찍어서 달러 무한정으로 찍어서 돈 풀어야지? 그럼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푼다? 국채를 발행을 한다. 그럼 국채의 이 채는 무슨 뜻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이란 건 무슨 소리예요? 결국에 부채예요, 부채. 즉 부채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한 번 빠졌죠? 또 빠르게 증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빠졌죠? 또 쭉 증가하다가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이 시기에 한번 빠지고 늘어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시기, 이때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던 그런 시기였는데 보면은 그게 오기 전에 항상 어떤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자가 급증한다. 여기도 급증하죠. 2000년대 이후에는 갑자기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바로 침체가 왔다. 또 여기서도 이렇게 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바로 또 침체가 왔고. 근데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정에 대해서 회의가 나올 때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디폴트 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자 지출 금액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한계라는 소리예요. 영끌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증세를 할 것이냐 감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버는 돈이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으면 세수 확보하는데도 확실히 불리해지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나와요. 우리나라 세수 확보 제대로 되고 있어요. 맨날 신나가지고 수출 잘 된다 에헤라디야 하고 있지만 세금 잘 거치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빠졌어요? 법인세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거치고 있죠. 미국도 내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세금 거치는 건 줄어든다. 즉 가계로 따지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비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런 거라서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수출이 안 된다. 이런 걸 토대로 감세까지 나오게 되면 수입은 더 줄어들겠죠. 감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비소비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금리 내린다고 하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금리 올린다고 해서 물가 바로 잡히진 않았었죠. 마찬가지예요. 금리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혹은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발언이 나오죠. 우리 곧 금리 인하할 겁니다. 우리 곧 금리 인상할 겁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먼저 움직이죠.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금리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서 물가를 잡는 거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의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예금은 덜하고 대출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돈이 풀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CPI에 바로 나오진 않는데 어디에 영향이 바로 간다? 생산자 물가에. 그래서 금리 인하 발언이 언제 나왔었죠? 12월. 네, 3차례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에 그 발언을 한 이후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곧 금리 내릴 거다. 올해 3차례 내릴 거다. 이런 심리가 생기고 만약에 올해 3차례 안 내린다 라고 하더라도 옐런이 또 돈을 풀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다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이야기하면서 물가가 다시 슬금슬금 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차 오일 쇼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1차 오일 쇼크 이후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치를 조정을 했듯이 그땐 뭐 우리나라처럼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놓고 했었죠. 그러면서 금리를 낮췄다가 걷잡을 수 없는 물가가 되었었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계속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저기에 트럼프 당선되면 무슨 이야기 했어요? 관세까지 붙인다고 그랬죠. 관세 붙이면 관세만큼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파월한테 일단 금리 내리지 마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내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긴 했지만 문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자체에서는 그 가능성을 적다고 생각하고 파월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인플레이션은 잡혀갈 건데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침체가 되고 있다. 완전히 잡기 전에 경기 침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조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마저 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냐. 그럴 경우에 터지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꼭 리먼 브러더스 은행이 터졌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온 거 아니에요? 아시아 경제위기도 그때 미국에서 뭐 은행 터졌었나요?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근데 뭐 곧 금리 인하면은 뭐 주식 올라가고 뭐 부동산 올라가고 에헤라디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럴 때예요? 지금도 이미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은데?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버섯사 폐업 급증. 거의 뭐 작년 상반기가 역대 최대였는데 또 올해 상반기에 또 역대 최대 찍고 있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잘 된다 에헤라디야 하고 있는데 신규 개업은 안 하고 다 휴폐업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업하겠냐 지금. 근데 부동산만 그래요? 부동산 살리느라고 여기다가 자금 다 불어넣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 죽어나죠. 자영업자들 지난해만 3만 명이 줄었다고. 자영업만 망해요? 기업들은 더 심해요. 중소기업도 줄파단 비상 걸리고 있고 지금 상반기에만 파산이 1000개가 나갔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주라양하고 있다. 올라가는 건 3개인데 내려가는 건 15개다. 그래서 상하향 비율이 0.2배로 잡혔다. 코로나 때도 0.5배였는데 지금 0.2배다. 지금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위기 지금 징조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돈을 푸는 걸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계속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으니까 실업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을 대체하려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또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풀었던 유동성으로 인한 폐해죠. 그리고 아까 미국의 이자 비용을 보면 나오겠지만 유동성을 빠르게 풀고 엄청나게 풀었다가 그걸 토대로 금리를 올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때마다 금융위기가 터졌었다. 2000년대 이후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미 금융위기 초창기 징조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금융위기 때랑 다르게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무너졌는데 그나마 미국은 버티고 있었죠. 그 미국마저 지금 균열이 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에헤라디아 위험자산 사자 금리 내린다 오른다 자산 주식 부동산 다 오른다 코인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